안녕하세요. 키다리 아저씨 52번째 시간입니다. October 17th, 10월 17일에 쓴 편지입니다. Dear Daddy Longlegs,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Supposing the swimming tank in the gymnasium were filled full of lemon jelly, could a person trying to swim manage to keep on top or would it sink? Suppose는 동사로 추측 또는 추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무엇이라고 가정하다 사실상 비슷한 의미죠. 상상하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스위밍 탱크라는 의미는 그래서 여기서 탱크는 그러니까 명사로 무언가를 담는 거대한 탱크 또는 전차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동사로 탱크에 가득 넣다, 저장하다, 크게 망하다, 완전히 망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탱크가 동사로 일부러 시합에서 지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우선 동사로 쓰이지 않았죠. The swimming tank. 그러니까 제가 이걸 구글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나 주택이 많잖아요. 주거 형태가.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막 넓은 잔디밭 같은 게 포함이 된 그런 좀 널찍한 형태의 그러한 집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앞마당 또는 뒷마당 같은데 거대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더운 날 애들을 위해서 아파트 집 내부 안에 어 욕조 안에 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좀 커다란 고무 대야 같은데 물을 받아서 아주 미니 수영장 또는 간이 수영장처럼 그렇게 꾸며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스위밍 탱크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런 큰 규모의 그런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고무면 고무 그런 다양한 재질의 그런 저장고가 있는 거죠.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이제 수영장처럼 쓰는 거예요. gymnasium은 명사로 체육관 또는 실내 경기장 이런 의미가 있고 fill은 동사로 채우다, 채워지다. 그리고 manage는 동사로 간신히 해내다, 운영, 관리, 경영, 감독하다, 무언가를 다루다, 조종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윗 문장에서는 간신히 무엇을 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sink라는 동사의 원형이 있고 이거의 과거형은 sank, sunken 그리고 과거 분사형은 sunk, sunken 이렇게 되는데요. 동사로 가라앉다, 빠지다, 침몰시키다, 주저앉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sink가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부엌의 싱크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윗 문장에서는 가라앉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문장을 좀 더 한국어로 매끄럽게 해석을 해본다면 저희 학교 체육관에 있는 수영장이 레몬 젤리로 가득 차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막 열심히 수영을 하면 그 젤리 맨 윗부분에 몸이 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가라앉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We were having lemon jelly for dessert when the question came up. 자, 디저트는 디저트, 네, 후식이고 come up. 자, came up이 이제 동사 원형 come up이죠. come up의 기본 의미는 무언가가 새로 떠오르거나 나타나다라는 그런 이미지,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이미지. 로 쓰이는 경우에는 우미 트다, 싹이 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해가 지평선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해가 뜨다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인가가 생기거나 나타나는 그런 어떤 변화의 이미지로 쓰이면 공석이 생기다, 어떤 주제가 논의되다, 생일이 다가온다, 계약하여 학교에 다시 나가다 이런 의미가 쓰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또는 지지난 시간에 come up이 계약하여 학교로 다시 나가다 이런 의미로 쓰였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자, 이 문장에서는 question이 came up,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의미는 디저트로
그 레몬 젤리를 여기서 위는 주디 에버트랑 같이 수업을 듣고 학교 생활하는 그런 대학생 친구들이겠죠. 네, 다 같이 디저트로 레몬 젤리를 먹고 있었는데 그런 질문이라고 해석하기보다도 그런 궁금증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 궁금증이 떠올라서 친구들끼리 논의를 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We discussed it heatedly for half an hour and it's still unsettled. discuss는 동사로 의논하다. 그리고 heat는 명사로 열기, 더위, 뭐 온도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derate heat 하면은 적당한 온도라는 의미가 되고요. 네, 이런 뜻 외에도 뭐 경주, 시합의 예선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뜨겁게 하다, 따뜻하게 하다, 뜨거워지다, 따뜻해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heated 이렇게 쓰이면 형용사로 뜨거워진, 가열된, 데운, 뭐 난방을 한 이런 온도적인 측면에서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격한,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뭐 흥분한, 성난, 격앙된, 열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말은 unheated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heatedly는 부사로 뜨거워지게, 가열되어, 뭐 데워져 뭐 이렇게 온도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성격이 아니라 이제 뭐 어떤 인간의 감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격하게, 흥분하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ave가 나왔는데 사실 뭐 굉장히 쉬운 그러니까 윗 문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쉽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왕에 have가 나온 김에 본격적으로 한번 have를 다 한번 보자. 그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독해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쫙 한번 훑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half는 명사로 반, 절반 이런 의미가 있어서 first half 하면 전반전, second half 이러면 후반전 이런 의미가 됩니다. 형용사로 쓰면 반의, 절반이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 밖에 부분적인 또는 불완전한 이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alf knowledge 이렇게 쓰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지식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half smile 이렇게 쓰이면 완전한 미소가 아닌 희미한 미소, 웃는 듯 마는 듯한 그런 미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half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뭐 반쯤, 반만큼 또는 뭐 어중간하게, 어설프게, 부분적으로 불충분하게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half cooked 이렇게 쓰이면 어설프게 익혀진, 그러니까 설익은, 반숙에 이런 의미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윗문장을 보시면 We discussed it heatedly for half an hour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한 시간의 절반 정도쯤, 그러니까 약 30분 정도 아주 열띠게, 아주 격앙되어서 너무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논의했다. 그 레몬 젤리 관련해서 든 그런 상상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 같아. 아니야, 나는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and it's still unsettled. still은요, 형용사로 가만히 있는, 고요한 이런 의미도 되고요. 탄산이 들어있지 않은 이런 의미도 됩니다. 부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교급과 쓰이는 경우에는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윗 문장에서는 아직이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settle은 동사로 정착하다, 진정되다, 진정시키다, 뭐 침착해지다, 앉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논쟁을 끝내다, 해결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unsettled는 동사로 뒤흔들다, 불안하게 하다, 불안정해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settle,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논쟁이 해결되지 않았다. 즉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토록 열정적으로 열띠게 토론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Sally thinks that she could swim in it, but I am perfectly sure that the best swimmer in the world would sink. 네, 셀리는 나라면
내 생각에는 사람이 그 수영을 레몬젤리 안에서 이슨 레몬젤리를 말하는 거죠.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ut 하지만 저는요. 셀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선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swim 그리고 동사 원형은 이렇고 과거형은 swam, 과거 분사형은 swam입니다. 동사로 수영하다, 헤엄치다. 그리고 이게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그냥 수영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였죠. 그리고 perfect는 형용사로 완전한, 완벽한이란 뜻이고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어서 완전히, 완벽하게, 몹시, 매우, 굉장히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am perfectly sure that 저는 확신해요. 정말 자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the best swimmer in the world would sink.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수영하는 사람, 즉 뭐 수영 선수조차도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Wouldn't it be funny to be drowned in lemon jelly? 네, drown은 동사로 물에 빠져 죽다, 익사하다, 또는 흠뻑 젖게 하다, 액체에 푹 잠기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익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레몬젤리에 익사를 하게 된다면 웃기지 않겠냐, 재밌지 않겠냐라는 그런 표현인데 뭐 지루셔가 자기가 아주 애정을 가지고 있는 키데리 아저씨께 쓰는 그런 아주 사적인 편지니까 뭐 이 정도 표현은 쓸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농담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Two other problems are engaging the attention of our table. 자, engage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 정말 다양하게 가능한 그런 동사인데 대략적으로 무언가와 무언가 사이에 뭐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어떠한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관심을 끌다. 누군가가 누군가의 관심을 끌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고용하다. 누군가가 누군가와 뭐 계약하다. 뭐 보증하다. 예약하다. 뭐 약혼시키다. 또는 어느 측과 어느 측 사이에 교전을 하다. 그리고 이제 attention은요. 명사로 주의, 집중, 주목, 관심, 흥미 이런 의미가 있고 차려 자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attention이 그냥 감탄사로 쓰이는 그 경우에는 알립니다. 주목하세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안내 방송의 경우에 안내 방송이 막 시작이 되면서 attention please 이렇게 쓰이면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목하세요. 제 말에 집중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는 그 학교 다닐 때 차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attention 이렇게 쓰이면 차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Two other problems are engaging the attention of our table. 자, 테이블이 쓰였는데 우선은 앞에서 디저트로 레몬 젤리를 먹다가 이제 그러한 궁금증, 뭐 의문점이 생겨서 막 디스커스를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먹다가 나온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특히 식사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점심이나 저녁 식사로 다 같이 먹다가 그래서 식사 끝나고 디저트 같은 거를 먹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of our table 이란 얘기는 뭐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가지 다른 문제 여기서 문제라기보다 정말 문제점 진짜 문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이것도 궁금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런 궁금증이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이런 의미죠. 우리의 어떤 주목을 인게이지 끌었다. 관심을 끌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좀 더 매끄럽게 번역을 하자면 그리고 아저씨 그 레몬 젤리와 관련된 궁금증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는 도중에 또 다른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겨나서 저희가 굉장히 또 토론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First, what shape are the rooms in an octagon house? shape는 명사로 모양, 형태라는 의미가 되고 동사로 무엇무엇한 모양, 무엇무엇한 형태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octagon은 명사로 팔각형 이런 의미인데요. 팔각형으로 이루어진 그런 집 내부에 방들은 어떤 모양을 하게 될까요? 어떤 모양 또는 형태가 될까? Some of the girls insist that they are square, but I think they'd have to be shaped like a piece of pie, don't you? 자, 여학생들 중에 몇몇 일부 그 학생들은 insist 동사로 주장하다, 고집하다, 우기다 이런 의미가 있고 square는 명사로 정사각형, 형용사로 정사각형 모양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아, 팔각형 집의 내부에 있는 집의 그 방의 그 모양은 정사각형이지라고 주장을 했지만 저는 여기서 they는 당연히 rooms이라는 octagon house를 말하는 거죠. 팔각형 형태로 이루어진 집의 내부에 있는 방 모양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처럼? Like a piece of pie. 파이 조각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형태로 생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Don't you? 그러니까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피스가 명사로 부분, 조각이라는 뜻이 있고 파이는 말 그대로 먹는 파이 또는 총액, 전체 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새 파이는 먹는 파이, 그러니까 파이 조각이 되는 거죠. Second, suppose there were a great big hollow sphere made of looking glass and you were sitting inside. 자, 그리고 suppose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라는 건데요. hollow, 형용사로 속이 빈, 공허한 이런 의미고 sphere는 명사로 구 또는 구체를 의미합니다. 그 looking glass는 명사로 거울, 또 형용사로 쓰이면 거울처럼 그런 거꾸로의, 반대로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Suppose there were a great big hollow sphere made of looking glass and you were sitting inside. 그래서 그 거대하고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런데 거울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내부 안쪽에 앉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정을 자기 친구들과 했다. 그리고 아저씨께 말씀을 드린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의미가 다 함축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Where would it stop reflecting your face and begin reflecting your bag? 자, 그렇게 상상을 해본 경우에, 그렇게 가정을 해본 경우에 reflect는 동사로 무언가를 이제 비추다, 마치 거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꼭 거울이 아니어도 돼요. 비추다 이런 의미가 되고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where would it stop reflecting your face? 그러니까 사방이 거울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있는 거니까 막 그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비춰지겠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시점이랄까요? 그러니까 시점이라기보다도 어떤 부분쯤에서 그 얼굴을 비추는 것을 멈추고 등 부분을 비추는 것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대략 어느 지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죠. The more one thinks about this problem, the more puzzling it becomes. 그래서 학생들이 주디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막 이렇게 막 골똘히 막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이러면서 막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더 막 여러 사람이 더더더 막 이렇게 이 궁금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퍼즐은 명사로 퍼즐 수수께끼 또 동사로 쓰이면 어리둥절하게 만들다 당황하게 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더 막 이렇게 그 어리둥절해지게 되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골치가 아프더라 헷갈리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You can see with what deep philosophical reflection we engage our leisure.
philosophical이라는 게 나왔는데 philosophy부터 보면 명사로 철학이고요. philosophic은 형용사로 철학의. 그리고 여기에 al이 붙어서 philosophical이 되면은 형용사로 같은 의미가 되는데 뭐 철학과 관련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reflection이 나왔는데요. 그 아까 나왔던 동사 reflect의 명사형으로 이러한 스펠링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거울이나 뭐 물, 호수 같은 데 비친 뭐 상, 모습 이런 의미가 되고 아까 동사 reflect가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reflection이 명사로 심사숙고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engage가 나왔는데 또 you can see with what deep philosophical reflection we engage our leisure. 그래서 engage with가 쓰였는데 engage with는 무엇과 연관시키다, 관련시키다, 관계 맺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물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ngage 자체가 워낙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engage with도 당연히 엄청나게 더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뜻에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만 썼습니다. 뭐 사실상 다 같은 뜻이죠. 그리고 leisure는 명사로 여가, 뭐 여가 시간, 여가 활동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ou can see with what deep philosophical reflection we engage our leisure 이런 의미는 아저씨 저와 저와 제 친구들이 남는 시간 저희의 그 공부하는 시간, 뭐 식사하는 시간,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식사하는 시간 같은 그런 어떤 여가 시간에 남는 시간에 얼마나 이렇게 깊게 막 철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굉장히 깊이 사유하면서 깊이 고민하면서 보내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사실은 철학적인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상황에 맞는 한국어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id I ever tell you about the election? 자, ever은 긍정문에서 언제나 항상, 부정문에선 결코 뭐뭐뭐 한 적 없다, 절대 한 적 없다. 의문문에선 한 번이라도 언젠가, 뭐 이전에, 어느 때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why와 같은 의문사 뒤에 ever이 쓰이면 도대체 이런 의미가 된다고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의문문으로 쓰였죠. Did I ever tell you about the election? election은 명사로 선거고요. 자, 선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이제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제가 선거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약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t happened 3 weeks ago, but so fast do we leave that 3 weeks is ancient history. 3주 전에 그 선거가 치러졌는데 너무 저희가 너무나 삶을 숨가쁘게 빠르게 살아서 그래서 이 3주라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역사처럼 고대 역사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거랑거나 다름이 없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ancient는 형용사라고 고대의 아주 오래된이라는 의미인데 결과적으로 이 문장의 의미는 선거는 3주 전에 치러졌는데요. 너무 저희가 바쁘게 막 살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나 저희가 이런저런 그 대학교 생활을 하는데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쏜살같이 흘러서 그래서 이 3주 전에 있었던 일이 3주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즉 선거가 되게 옛날 일처럼 느껴져요. Sally was elected and we had a torchlight parade with transparencies saying McBride forever and a band consisting of 14 pieces, 3 mouth organs and 11 combs. 저는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보시겠습니다. 자, elect가 동사로 선출하다, 뭐 선택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 형용사로 쓰이면 당선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죠. 셀리가 뽑혔다라는 거죠. 셀리가 학생 대표로 선출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And we had a torchlight parade. torch는 예전에도 했었는데 명사로 손전등, 횃불 이런 의미가 있고 뭐 동사로 쓰이면 횃불로 비추다, 방화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torchlight, 네, 횃불의 불빛 이런 의미가 되고 자, parade. 그래서 우리가 그 셀리를 지지했던 셀리와 친한 친구인 자기네들이 횃불을 들고 하는 그러한 행진을 했는데 어떻게? With transparencies saying McBride forever. 자, 여기까지고 또 and 이런 식으로 또 밴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transparency는요 명사로 이제 여기가 이제 y로 끝나고 이제 복수형이 되면서 ies 이렇게 된 건데 우선 명사로 투명이라는 뜻도 있고요. 정말 현대에는 이게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드물 것 같은데 그 슬라이드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글로 검색해 보시면 transparency가 슬라이드로 쓰이는 경우의 이미지가 간혹 뜨긴 뜨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투명이라는 의미로 많이 뜨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투명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슬라이드라는 의미로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뒷부분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편지 부분의 끝 부분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지로시 에버트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인데 여기 보면 McBride Forever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transparency인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현수막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구글에 이게 transparency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전에나 이 문학 작품이 쓰여졌던 시절에나 이렇게 쓰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현수막이라고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맥브라이드여 영원하라. 즉 셀리 맥브라이드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높은 지위인 그런 학생 대표라는 지위에 뽑힌 거를 축하하는 의미여서 맥브라이드여 그 셀리를 말하는 거죠. 영원하라. 맥브라이드 영원히 뭐 이런 의미를 적은 그런 현수막을 든 채로 횃불도 든 채로 행진을 했고요. 그 행진에 밴드도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막 합주 같은 걸 한 거죠. 음악을 연주한 거예요. 그런데 consisting of 14 pieces, 3 mouth organs and 11 coms. 자, consist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뜻이고 piece는 명사로 조각, 일부, 부분, 그리고 뭐 구성원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mouth organ은 하모니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ome, 자, 이 부분이 정말 재밌었는데요. 자, B는 묵음이죠. 그래서 명사로 빛이고 또 숱하게 볕이라는 의미도 되고 동사로 빗질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정말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게 이 빛으로 굉장히 멋진 음악 연주가 가능하더라고요. 오로지 빛, 그냥 빛 그 자체로. 그 빛을 입에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고 빛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찾았는데요. Britain's Got Talent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회에 걸쳐서 여러 시즌으로 방송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2015년에 방송되었던 그리고 이런 사람, 이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Narinder Dunny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분이 빗을 들고 연주를 하세요. 음악을 이제 들려주시는데 진짜 잘하십니다. 저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빗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불어서 저런 소리가 나는지 정말 신기하거든요. 여기서 피스는 구성원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14명의 구성원으로 구성이 된 밴드도 함께 했다. 우리의 그 행진에 함께 했는데 그런데 그 14명의 구성원들이 연주했던 그 악기가 3명은 하모니카였고 11명은 빗으로 네, 그렇게 이루어진 그렇게 연주를 하는 밴드가 악단이 함께했다. 우리의 그
퍼레이드의 행진의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We are very important persons now in 258.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게 누구겠습니까? 자, 258 이거는 258호를 말하는 겁니다. 기숙사 258호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과 같이 방을 쓰는 셀리 맥브라이드 그리고 또 같은 룸메이트인 줄리아 펜들턴을 말하는 거죠. 저희 이제 완전 학교 유명 인사예요. 저희 VIP예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Julia and I coming for a great deal of reflected glory. 자, 줄리아와 저는요, come in for 무엇을 받다, 무엇을 대상이 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a great deal of 이렇게 되면은 많은이란 뜻이고 이제 glory는 영광이란 뜻이 있는데 이제 reflected glory 하면은 후광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줄리아랑 저는 굉장히 많은 후광의 대상이 됐어요. It's quite a social strain to be living in the same house with the president. 네, social은 형용사로 사회적인 이런 의미고 strain은 명사로 부담, 압력, 압박감, 중압감 이런 의미가 되는데 it's quite a social strain. 정말 어느 정도 이게 되게 좀 부담이네요. 이게 좀 사회적으로 되게 부담이다. 압박감을 좀 느끼고 있다. 뭐가? To be living in the same house with the president. 이 셀리 맥브라이드라는 그 학생 대표랑 같은 기숙사, 같은 공간을 쓴다. 같이 산다. 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좀 어떤 부담감을 좀 느끼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를 지금 요새 지로시 알버트가 굉장히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어를 썼는데요. 안녕히 주무세요. 친히 하는 아저씨. 아저씨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저씨의 주디가 썼습니다. 올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으로 끝을 맺고 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